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주주 보호 차원의 어떤 입법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본 측면의 어떤 증시 부양 의지를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가 진짜 열릴지 관심이 큰데요. 김수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1,500선 아래까지 추락했던 코스피. 지난 2021년 3,000포인트를 찍었지만 곧 박스권에 갇히며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책 기대가 커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법 개정 등 정책 훈풍 속에 코스피는 역사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며 어느덧 3,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코스피는 22.8% 올랐습니다.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취임 초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연초에 비해 코스피 지수가 40% 이상 수직 상승했고 G20국가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장의 상승세를 견인한 건 외국인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10조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들도 미국 증시에서 국내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2일 기준 72조 8,900억 원으로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시 진입을 기다리는 대기 자금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신호탄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최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되돌린 점 역시 증시 활황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상법 개정 그리고 세제 개편을 통해서 정책들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투자자의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다가 이제 주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경제가 이제 다시 활성화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증권가에선 코스피 5,000 시대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전망합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정책적 뒷받침에 반도체 업황 호조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임기 동안 코스피가 5,000포인트까지 오르려면 연 10%가량 상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고 반도체 외 다른 업종으로 상승세가 확산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주주 친화적이긴 하지만 일부 기업들에겐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 활동도 잘 될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어야지 증시가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한미 간 관세 협의 결과 역시 수출 주도형 한국 증시의 큰 변수로 꼽힙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이거 활성화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정상화. 정상에 한참 못 미치죠. 만년 저평가에서 벗어나 진짜 5,000포인트 시대를 맞이할 날이 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대신 주식 투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증시 물량 부담을 고려해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주가 조작이 적발되면 원금까지 몰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 저는 이런 비정상 요소, 이런 것만 싹 정상화되기만 해도 이론적으로 5천이 가능하죠.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선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며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과하게 쏠려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신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주식시장이 요동치자 2달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다만 주가 조작과 부정 공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금 주가 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이제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이 분리과세의 목표가 큰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 만큼 이 역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세율을 25%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배당을 적극 유도하고 증권거래세 등 정부 세수도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섭니다. 다만 일각에선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아주 간단하고 쉽고 모두가 동의하는 조세 원칙인데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돼요.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검토까지 정부의 이딴 증시 부양책이 침체된 경제를 살릴 타겟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코스피, 한국종합주가지수라고도 불리는 코스피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식가치 총합인 시가총액을 기준 시점과 비교해 산정한 지표를 말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1956년 서울 명동에 대한증권거래소가 문을 열며 처음 출범했는데요. 1956년 3월 3일 개장 당시 상장사는 12곳에 불과했습니다. 거래 역시 주식보다는 국채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채권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1972년엔 미국 다우존스 방식을 채택한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발표되기도 했었지만 주가가 높거나 변동성이 큰 일부 소형주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았고 특정 종목만을 기준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1983년 1월 4일 현재와 같은 방식의 코스피가 출범했습니다. 코스피 산정 방식은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을 1980년 1월 4일 시총으로 나눠 1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첫 출범 당시 코스피는 얼마였을까요? 122.52포인트였습니다. 세 자릿수로 시작한 코스피가 네 자릿수, 그러니까 1000을 돌파하기까지는 6년이 걸렸습니다. 당시 저금리와 저유가, 저달러의 3조 호황을 등에 업고 1989년 3월 31일 1003.31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1000에서 2000을 넘어서기까지는 18년이 넘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외환위기 등으로 100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 회복과 적립식 펀드 열풍,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힘입어 2007년 7월 25일
2004.22로 드디어 2000을 돌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축배를 든 것도 잠시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되면서 2008년 다시 100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 2010년 이후로도 5년간 박스권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0년 3월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며 1500선까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매물을 받아내며 시장을 떠받친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과 제로금리를 내세운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맞물려 코스피는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6일 3027.16을 찍으며 코스피는 3000 시대에 진입합니다. 코스피 2000 시대에서 3000 시대까지 딱 1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내 비상계엄 사태까지 이어지며 한때 2300선 아래까지 밀린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책 기대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다시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 상승률은 42.26%, 글로벌 주요국 증시 가운데 1위입니다. 코스피 역사에서 5번째 강세장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3조 호황 때인 1986년과 1987년, IMF 직후인 1999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에 이번에는 4000선을 넘어서 5000선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강세장 속에서 투자 심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5000포인트 이상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지만 구조적인 경제 개선 노력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가 정상화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 등으로 주가 상승에 물꼬를 트자 시장이 이에 화답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낙관세 속 꿈의 숫자로 불리는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에 울고 웃는 개미 투자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4,500, 5,000을 향해서 발돋움을 해서 계속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가도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10년, 20년 전에 아주 우리나라가 저평가됐다. 그런데 이제 평가가 제대로 된다 하면 5,000은 쉽게 갈 수 있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4,00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환경이나 그리고 노동 환경들이 잘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있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기업의 실적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노력과 반도체 업종 등의 실적 개선 여파 등으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우상향을 위해 구조적 개선도 함께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주 환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아요. 주주 환원 추세를 강화시키고 배당을 준다던가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세율 역시도 좀 인하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아주는 게 증시의 제도적인 변화, 증시 체질 개선을 계속해서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무엇보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이제 비업무용 자산 매각이라든지 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고려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역대급 강세장이 반짝 랠리로 그치지 않기 위해 구조적인 개선 노력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이 내재된 가치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일상화할 정도로 오랜 기간 저평가에 시달려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코스피 200 기업들의 PBR, 주가 대비 순자산가치 비율은 0.8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낮아 회사를 청산하는 게 금전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4.8배, 일본이 1.5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가 얼마나 저평가돼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코스피 상승세는 국내 증시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주식시장 정상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